자, 안녕 여러분. 그레이스의 영어관리사무소에서 사무소에서 오신 게 아니고 사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 꼬이는 날이 있어요.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오형식 두 번째 시간 할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쵸? 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 목적어의 상태를 얘가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동작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는데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써질까요? 형용사가 있다. 그래서 명사가 오는 경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나죠? He made her new leader 또는 뭐 The war cost him his leg 뭐 이런 거 생각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둘의 사이가 얘랑 얘가 사이가 같으면 오형식 문장이고 다르면 사형식 문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형식 문장을 해석하는 데는 요것이 같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러면 뭐를 할 거냐? 이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주어 동사 오고 목적어가 형용사가 와서 이 형용사가 같다라는 것을 유지할 때를 해석해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He made her sad 그랬어요. 그가 그녀를 어떻게 했대요? 슬프게 만들었대요. 그쵸? 왜 슬프게 만들었을까요? 그쵸?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알게 모르게 슬프게 만들죠. 신경 쓰게 만들고. 자, 어쨌든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두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수식어가 오는 이런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수능 영어에서는 위에 나온 문장 He made her sad 같은 거는 해석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붙으면서 이제 수식어가 길어지는 거예요. I found the book written in English 이런 식으로 길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The book하고 written in English가 같다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이게 이제 구조에 바로 들어와야겠죠. 주어가 여기까지고 이 수식어구를 이 구조, 동사부터 이 뒤에까지의 구조를 한눈에 보고 요거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지 해석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는 I found the book written in English 그랬어요. 자, 요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은? 나는 발견했어, 책을. 영어로 쓰여진 이렇게 해석을 하나요? 아니면 나는 발견했어 영어로 쓰여진 책을 발견했어 이렇게 해석을 하나요? 사실은 예쁘게 해석하려면 나는 영어로 쓰여진 책을 발견했어 라고 해야지 예쁘게 해석이 되죠. 근데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뒤에서 돌아와 버릇하면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전진해서 독해를 해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직독직해라고 하죠. 그래서 I found, 난 발견했어. 책을, 근데 그 책이 어때? 쓰여져 있어. 영어로.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볼 때는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봐요? which is가 생략됐다고 보죠? 그죠? which is가 생략됐어요. 라고 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형용사가요. 형용사가 올 때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형용사는, 그쵸?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죠. Look at the handsome boy. 제가 눈을 얘기하죠. 저는 얼빠다. 잘생긴 사람을 좋아한다. 근데 잘생긴 거의 기준은 내 기준이다. 모두가 잘생겼다고 해서 내가 잘생겼다고 하진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look at the handsome boy. 나는 저 handsome한 boy를 좋아한대요. 자, 그러면 어때요? 얘가 handsome이라는 말이 어때?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뒤에 있는 boy를 꾸며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요렇게 되려면은 얘가 이렇게 해석하려면은 얘가 또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호 역할. 그래서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The boy 조금만 내릴게요. The boy 오늘따라 글씨가 안 써요. 안 써져요. is handsome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the boy is handsome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boy하고 handsome은 이렇게 꾸며주는 사이가 되는 거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이렇게 쓰였다는 거는 위치를 바꿔서 보호로 바꿔줬을 때도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형용사가 왔을 때 해석을 이렇게 쭉 가면서 해석을 해라 라는 거죠. 일단은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요 뒤에를 한꺼번에 묶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the book이 왔을 때 쭉 옆으로 뒤로 가면서 the book이 영어로 쓰여진 book 이렇게 돼야 된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하지 말고 앞에서 이렇게 뒤로 쭉쭉 가면서 조사 붙여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냥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뒤에서부터 다시 거꾸로 역행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 사실은 뒤에 이제 문장 구조가 이렇게 쭉쭉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쵸? 요런 것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되니까 그걸 잘 파악하고 계시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프랙티스 잘 해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프랙티스, 이번 시간에 했던 프랙티스 하면 분량이 이제 점점 많아지죠. 수업 시간에 할 때도. 그러니까 그렇게 잘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 혹시 여기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이게 평가원 문항이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 뜻도 찾아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이 뭐 한 두세 개씩 많으면 뭐 5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찾아가지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